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잘 보이고 들리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와이파이에서 소위 말하는 DCF라는 동작, 그죠? DCF라는 동작. 와이파이 우리 맥 서브 레이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DCF라는 이제 기능이 있었죠. 디스트리뷰티드 코디네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CSMA CA라는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CA가 뭐죠? 컬리전 어보이던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충돌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전송하니까 충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충돌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 강의 녹음한 파일이 없어졌어요. 파일이 녹화가 안 됐어요. 예, 제가 오늘 녹화도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매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방심하고 넘어갔더니 이 녹화가 지금 안 됐더라고요. 예. 자, 오늘 강의는 녹화가 지금 오늘 10일이죠. 예. 오늘 강의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 강의가 녹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 강의 녹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공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이 DCF 어떻게 동작하는지 진짜 1시간에 걸쳐서 제가 장황하게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죠? 그게 녹화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뭐 강의를 보고 싶어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드렸던 레퍼런스 있죠, 그죠? 그 책에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책이 있어요. 예, 데이터 네트워크인가요? 예, 그 책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고요. 저기 잠깐 이제 그 좀 더 자세한 강의 노트는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제가 여기 제 홈페이지를 가면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이게 화면 공유가 됐나요? 잠깐만요. 됐는데 화면 공유가 지금 된 거죠? 예, 화면 공유 됐어요. 여기 가면은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요. 가면은 여기 Wise Depository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뱅크가 있어요. 그죠? 예, 데이터 뱅크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에 있으면 쭉 이제 자료들을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쭉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데이터 네트워크 강의 제가 본래 데이터 네트워크 과목도 강의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 강의 때 사용했던 노트를 여기다 쫙 올려놨어요. 이 책은 여기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보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좀 올려놓은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강의 노트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아직 제가 노트를 다 안 올려놨나? 예,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네. 제가 이것만 올려놓고 올려놓은 것도 있을 텐데 잠깐 피지컬리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있네. 이 책이죠.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프로즌 책 제가 예전에 우리 레퍼런스로 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책에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피지컬리에 관련된 파일을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제가 저기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쪽에 뭐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제가 강의 노트는 했고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돼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예, 우리가 이거 우리 교과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면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좀 올려놓지 않은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는데 그냥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관련된 아니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아니라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맥이죠. 맥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별도의 강의 노트를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뭐 그거 참고로 하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책을 보시면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책, 프로즌 책이죠. 예.
프라우전 책,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히 이제 이 맥에 관련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물론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으면 굳이 책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은 이어서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맥서블레이의 기능이 하나가 DCF 펑션이고요. DCF, Distributed Coordination 펑션이고 또 하나가 PCF라는 펑션이 있어요. 포인트 코디네이션 펑션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PCF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차이가 뭐냐면요. 위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DCF는요. 컨텐션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PCF는 컨텐션 프리. 컨텐션 프리는 컨텐션의 반대 개념이죠. 자, 컨텐션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쟁 없이, 그죠? 경쟁 없이 전송을 하는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쟁 없이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컨텐션 프리, 경쟁이 없는 서비스다. 경쟁이 없이 서비스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 미리 약속을 해놓는 겁니다. 누가 먼저 전송할 건지를 약속을 하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우리가 랜덤 액세스가 아니면은 미리 예약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옛날에 우리가 맥에 대해서 우리 쭉 가지를 쳐가지고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쭉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은 폴링하고 이런 것도 있어. 폴링이 뭐였었어요? 누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걔가 너 보낼 거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걔가 물어볼 때만 답을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낼 게 있을 때는, 보낼 게 없으면 통과. 그죠? 그런 폴링이라는 기술이 있었죠. 그죠? 그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폴링 서비스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폴이란 말이 뭐예요? 투표하는 거, 투표. 그죠? 너 보낼 거 있니?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뭔가 폴링, 설문조사 하는 거야. 설문조사. 투표가 아니라 설문조사라는 표현이 맞겠다. 그죠? 폴. 그죠?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낼 거 있니 하고 물어보고 그걸 이제 물어볼 때만 자기가 보낼 게 있으면 보내는 거고 안 물어보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F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쟁을 통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 경쟁을 안 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와이파이 무선랜, 와이파이 네트워크 카드는 전부 기본적으로 전부 PCF만 동작을 하고, 아니, DCF만 기본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DCF만 동작을 하는데, 이 PCF까지 같이 동시에 지원하는 랜카드도 규격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 카드가 다 지원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DC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PCF라는 기능을 더 같이 구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DCF와 PCF가 같이 구현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시간축이에요. 이쪽이 시간축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PCF는요. DCF의 위에서 동작, on the top of DCF.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DCF가 이렇게 동작하잖아요. 그죠? 그 위에 PCF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on the top이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돌아간다. 이 얘기는 DCF는 먼저 디폴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서 내가 필요하면 PCF를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 보시면 돼. 시간축 있죠? 시간입니다. 시간축에서 구간을 여기 이제 이쪽을 전체 하나 인터벌 여기 인터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때까지 하나 시간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벌을 뭐라고 그러냐면 컨텐션 프리 레피티션 인터벌. 뭔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인터벌이다. 주기가 반복되는 인터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 구간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구간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여기 둘로.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있고요. 또 여기까지 구간. 이 두 구간을 보세요. 하나 앞에 거는 뭐예요? 컨텐션 프리 피리어드, 뒤에는 컨텐션 피리어드. 그러니까는 이 반복되는 구간을 두 구간을 나누는데 하나는 컨텐션 프리, 비경쟁 구간이고 하나는 컨텐션 구간, 경쟁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 인터벌로 나눠 놓습니다. 두 개 인터벌로 나눠 놓고 나서요. 뒤에 나오는 컨텐션 구간은요. 이게 바로 경쟁으로 동작하는 구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바로 DCF로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DCF 기능이 바로 이 컨텐션 구간 동안에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경쟁에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절차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구간, 컨텐션 프리 구간에서는 바로 PCF로 동작한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PCF 문제가 어떻게 동작하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 방식으로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PCF와 DCF가 공존하는데 공존할 때 요 인터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터벌을 두고 그 인터벌을 잘라서 그죠? 예, 쓰는 건데 이 인터벌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랬죠. 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단말기들은 그죠? 스테이션이죠. 스테이션들은 이 구간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매 인터벌이 시작하는 구간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요. 비콘 구간이 나옵니다. B라고 되어 있는 요 구간이 있죠. B 구간이 이제 비콘. 여러분 비콘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비콘. 예, 비콘이라는 신호를 쏘는 겁니다. 비콘 시그널을 쏘면 단말들은 이 신호를 들어보면 이 신호가 이 비콘 신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인터벌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벌이 시작하고 그죠? 어디서 끝나는지 아는 거죠. 다음 비콘이 나올 때까지가 한 구간이야. 비콘이 나와서 다음 비콘 나올 때까지 한 구간이고요. 자, 그럼 비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인터벌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컨텐츠 프리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컨텐츠 프리가 언제 끝나는지도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딱 시간이 뭐 10분 동안 10분, 뭐 1초면 1초, 뭐 0.5초면 0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CF end라는 게 있죠, 그죠? CF end. 이게 뭐 약자냐면요, 컨텐션 프리 end예요. 좀 더 뭐 자세히 하면 컨텐션 프리 피리어드가 끝나는 구간, 끝난다 하는 걸 알려주는 서브 프레임이에요. 이걸 우리 서브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서브 프레임. 서브 프레임 죄송합니다.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여기 이제 컨텐션 프리 엔드라는 끝난다는 이런 이제 프레임을 정해 놓고 나서요. 요게 날라오면 컨텐션 프리 엔드라는 프레임이 날라오면 이 컨텐션 프리 구간이 끝나는구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컨텐션 피리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정했냐면 컨텐션 프리 피리어드를 정했는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 명의 이제 스테이션 여러 개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이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뭐가 존재하냐면요. 포인트 코디네이트라는 게 존재해요. 포인트 코디네이트. 이건 누구냐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단말기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여러 스테이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스테이션 중에 하나 또는 이 중에 이제 내려서 누가 될 수 있냐면 AP, 액세스 포인트죠. 그죠? 액세스 포인트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맥관점에서 보면 스테이션하고 거의 동등한 입장이에요. 예. AP도 전송하려면 다른 스테이션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이겨야지만 전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AP가 뭔지 아시죠?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 얘기했잖아요. 구조. 예, 여기 AP가 있죠.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브릿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인터넷에 붙으려면은 그죠? 예, 이 AP를 통해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 있고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또는 뭐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안에 이제 내가 서버가 있으면 거기 연결을 하는 건데 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AP인데요. 여기 이제 스테이션들이 있고요. 그러면 AP는 마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AP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도 사실은 이 스테이션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경쟁을 하는 관점에서 얘라고 해서 무슨 우선권이 더 높은 것도 아니야. 각자가 보낼 게 있으면요. 각자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예. 근데 AP나 뭐 스테이션이나 다 그죠? 누가 우선권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AP를 포인트 코디네이터로 내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제가 포인트 코디네이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왜 넘어가지? 예. 포인트 코디네이터라는 게 이제 있는데 포인트 코디네이터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포인트 코디네이터 지정이 되면요. 이 포인트 코디네이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얘는 폴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애예요. 폴링할 수 있는 권한.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서 뭐를 할 거냐면요.
이제 다른 사용자한테 너 보낼 거 있니? 하고서 보낼 거 있으면 보내 하고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이제 포인트 코디네이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보낼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이준영이 제 앞에 있어요. 이준영한테 제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준영 학생한테 데이터 보냈어요. 그게 이제 이준영 학생이 이제 1번이라고 그럴게요. 1번한테 데이터를 여기 D1이라는 게 1번한테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1번한테 보내는 데이터를 D1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준영 학생은 1번이죠. 그러면 내 걸 받았어요. 그 내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다른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내는 건 이준영 학생한테 보내려고 지금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제 내게 내 데이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면 다 받아야 돼. 다 까봐야 돼요. 까보고 나서 내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지. 뭘로? 맥 아이디로. 맥 헤더에는 맥 아이디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각자가 자기 맥 아이디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맥 아이디를 보고서 아 이게 나한테 온 거 보낸 거구나 하고 보는 거고 내 맥 아이디가 아니면 나는 다 버려야 돼. 내 게 아니니까 처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1번 사용자가 딱 보니까 D1이야. 내 거네? 하고서 그죠? 그러고 나서 폴하고 폴이 들어왔어. 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번 사용자한테 너 네 데이터와 더불어서 네 데이터 있으면 받으라는 얘기고요. 받고 그다음에 보낼 게 있으면 너 보내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D1의 의미는요. 뭐 다운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좋죠. D들 다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U1이라는 게 뭐냐면 업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해도 돼요. 업. 그러면 얘 1번이잖아요. U1 그죠? 그러면 우리 1번 학생 이준영 학생이 그죠? 아까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모레 폴을 해줬거든요. 예, 폴을 해줬다. 폴을 해줬다는 얘기 뭐냐면 너 보낼 게 있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1번 이제 이준영 학생이 보낼 게 있잖아요. 그럼 U1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면서 뭐를 하냐면 액도 해줘요. 액이 뭐죠? 아까 D1을 받았잖아요. 1번이 받았으면 저게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그죠? 응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확인 응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액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 한 가지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데이터를 보내면서 또 액도 해주고 이걸 우리가 뭐 피기백킹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죠? 돼지 등에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묻어서 간다는 표현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을 따로 해줄 수도 있지만 액을 따로 해줄 수 있지만 따로 하지 않고 데이터 보낼 때 그냥 같이 그냥 액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전송을 못 해요. 왜 못 하느냐? 아무도 전송 못 해. 폴링 받은 애만 폴링. 그죠? 폴링 된 애들만 그죠? 보낼 권한이 생긴 거죠. 그래서 D1한테 폴링을 한 거, 1번한테 폴링을 한 거이기 때문에 1번만 데이터를 보내줘.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받았죠. 예. 받고 나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뭐야 다음에 또 2번한테도 보낼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2번한테 보내면 D2가 2번한테 가는 거예요. 2번한테 가고 이때 뭐냐면 액을 보냅니다. 이 액. 액은 누구의 액이냐면 위로 1번이 데이터를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데이터 보낸 거에 대한 액을 여기서 해주는 거야. 예. 그리고 또 폴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폴이냐면 이번 2번. 2번 더 보낼 거 있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2번이 바꿔서 보낼 게 있으면 또 보내면 데이터를 이제 보내면서 액을 합니다. 뭐에 대한 D2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D2에 대한 액을 이제 U2가 자기 데이터 보내면서 U2라는 데이터를 보내면서 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죠? 너 보낼 거 있니? 예, 그죠? 물어보고 보낼 거 있는 사람 응답하고 보낼 게 없을 때는요. 액만 합니다. 보낼 데이터가 없으면 액만 보내는 거. 액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폴링을 해가지고 순서를 이제 순서대로 물어보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보낼 거 있니? 예, 보낼 거 있니?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경쟁 없이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선 이제 여기도 계속 보면 뭐가 나오냐면 SIFS는 계속 여기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앞쪽에. 여기 SIFS, SIF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IFS, 인터프레임 스페이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DIFS라는 게 있었고요. DCF IFS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게 Short IFS가 있는 거예요. Short은 DIFS보다 더 짧은 길이를 갖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요 아주 짧은 길이 동안은 채널이 비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요 구간 동안
SIFS라는 시간 지난 다음에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short이라고 붙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요 SIFS라는 시간 지난 다음에요. 지난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와. 예. 요 시간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고 바로 누가 보냐면 애기 얘가 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바로 또 애기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보낸 거에 대해서 액을 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SIFS는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바로 보낼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DI 혹시나 DIFS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SIFS 시간 동안 지난 다음에 다른 놈들이 바로 이런 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채널 금방금방 잡아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서로 아무도 침범을 못 합니다. D1 보내면 U1 보내고 또 D2 보내면 U2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다른 놈들이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야. 그죠? 그 대신에 경쟁 없이 쭉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전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컨텐션 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만 계속 동작을 하면 안 되고요. 경쟁 방식으로 동작하는 DIFS로 동작하는 아니 DCF로 동작하는 애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예. 그죠? PCF로 동작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DCF로 동작하는 애들이 섞여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DCF로 동작하는 애들을 위해서 경쟁 구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있냐면 이 CF max duration이라는 게 있어서요. CF max dur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컨텐션 프리 구간의 최대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CF max duration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컨텐션 프리 인터벌이죠. 요 컨텐션 프리 인터벌 피리어드, 컨텐션 프리 피리어드 최대 길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길이 그죠? 그 길이보다 더 길게 그죠? 예, 더 길게 이 인터벌을 가져갈수록 최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컨텐션 구간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걸 얘네들이 컨텐션 프리 인피리어드가 전체를 다 사용해 버리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값을 정해서 여기까지만 써라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NAV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네트워크 알로케이션 벡터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결국 여기서는 이제 뭐 얘기해? 이 NAV는 뭐냐면요, 이 컨텐션 프리 구간이 얼마나 길게 동안 나오는지 이게 끝나야 이제 경쟁하는 애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쟁하는 애들이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NAV 안에 NAV를 까보면은 그죠? 언제 경쟁 구간이 이제 채널이 비는지, 그러니까 채널 비는지라는 표현보다는 컨텐션 프리 피리어드가 얼마나 채널을 잡고 있을 건지를 이제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NAV를 까보면은 특히 이제 DCF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까보면 NAV를 까보면은 아 얘네들이 언제 끝나는구나를 그죠? 예,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채널을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DCF 단말기들은 뭐예요? 채널 빌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이에는 컨텐션 프리 구간 동안은 채널 절대 비지 않을 거거든요. 지들끼리 막 전송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네. 네, 여기까지 이제 PCF 설명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예, 와이파이의 기본적인 맥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듯합니다.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걸 다시 한번 쭉 보면요. 우리가 802.11 이제 와이파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표준 규격입니다. 전 세계 표준 규격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802.11 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맥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방금 본 게 맥 안에는 DCF, PCF라는 이제 두 개 펑션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맨 밑에는 DCF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 위에 PCF가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 그래서 이 규격이요. 어떻게 시작해서 맨 처음에 1997년에 나왔어요. 이 와이파이가 처음 표준 규격이 만들어진 건 1997년이에요. 그래서 802.11.1997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 이건 정말 오래된 옛날 맨 처음 무선넬이 나온 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다 이 DCF와 PCF를 이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와이파이 규격이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면서 뭐냐면 11A 규격이 나옵니다. 11B 규격이 나옵니다. 11G가 나옵니다. 11N이 나옵니다.
예, 막 이제 알파벳가 막 바뀌는 거예요. A, B, C, D 막 이런데 A, B, C, D 순서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11A, 그다음에 B, 그다음 G, N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뒤에 나오지만 예. 예,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도 보시면 11E, 뭐 11F, 11I, 뭐 11S 뭐 너무 많은 11 규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충 이런 여러 규격들이 왜 이렇게 여러 많은 규격들이 나왔느냐는 정도 배경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11G하고 N으로 가면서요.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더 올라가. EDCA라는 그죠? 예, 방식도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HCCA라는 방식도 올라가고요. 예. 이렇게 새로운 뭔가 맥이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 조금 어드밴스드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진화하면서 DCF, PCF보다도 좀 더 인프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이제 맥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DCF와 PCF를 변형한 형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PCF, DC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지만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구현해 놓으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알아서 피해주고, 그죠? 예,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누가 막 누가 막 심하게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분산 방식으로, 그죠? 서로서 피해가면서 잘 이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가지들이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규격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11A, 11B, 11G, 11N 이런 여러 규격들이 있잖아요. 이 규격들이 이제 이제 왜 나왔는지 뭐가 다른지 서로 차이점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좀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지금부터 보면 뭐 약자도 많이 나오지만 무슨 뭐 번호도 자꾸 이제 11 뭐 N, 11A 막 나오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있느냐? 예, 뭐 어떤 거는 좀 알면 좋아요. 예,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기억하는 게 좋겠죠. 예, 제가 여기 표로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이 표에 보면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B도 나오고요. 1197, 1997도 나오고 A, J, P, Y 뭐 N, A, C, A, X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무지막지 그냥 이걸 다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보는 게 좋으냐면요. 왜 이렇게 다양한 규격들이 있는지 차이가 뭔지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보면 이제 그 쉽게 정리가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여러 규격이 나온 배경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를 관점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바로 주파수 대역입니다. 주파수 대역.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이제 어떤 주파수를 쓰느냐, 어떤 프리퀀시 밴드를 쓰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무선 네트워크는 항상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무선 네트워크 있으면 여러분들이 맨 먼저 물어봐야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어느 대역에서 동작하는 거야? 첫 번째 물어봐요. 두 번째, 대역폭은 얼마나 쓰니? 대역폭이 얼마나 쓰냐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대역폭이 넓으면서 고속으로 전송하잖아요. 그죠? 그 전송 속도가 얼마니? 얼마나 빠른 속도? 피크 레이스가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그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 규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퀀시 레인지가 있어요. 프리퀀시 레인지는 기본적으로 1에서 6기가, 1기가에서 6기가 정도를 쓰고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여기 보면 프리퀀시 여기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물어봐야 된다죠. 프리퀀시 밴드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 밴드위스를 물어봐야 돼요. 대역폭이 몇 메가헤르츠니 하고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한번 우선 프리퀀시 밴드를 볼게요. 지금 여기 다 1에서 6기가예요. 예, 보시면 2.4, 2.4, 5기가, 5기가, 5.9, 3.7, 2.4, 2.4, 뭐 2.45 다 있고요. 5 있고 2.4, 5, 6 뭐 다 5기가 내외 이내에 있어요. 그죠? 2.4가 제일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5기가. 그다음에 또 특이 사항이 여기 있냐면 어디 있냐면 여기 5.9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여러 대역들 중에서 2.4가 제일 먼저 2.4가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 쓸 수 있는 대역으로 지정한 데가 2.4기가 밴드예요. 2.4기가 밴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ISM 밴드라고 얘기합니다. ISM. 예, 이건 기억해 두세요. 예. 이 와이파이 무선 랜하고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는 무선 랜하고요. 여러분들 쓰는 LTE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LTE나 이제 5G, 5G 규격은요. 5G 저 시스템은요. 사업자가 있어요. SKT, KT, LG, 올 플러스 이런 통신 사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일본에 가면 일본에 이제 예를 들어 가장 큰 이제 사업자는 이제 도코모예요. 도코모라는 이제 통신 사업자가 있고요. 한국에는 KT, SKT가 있듯이 그죠? 예. 이 사업자들은 뭐냐면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서 주파수를 사는 거예요. 주파수 사용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돈을 주고 산 다음에요. 산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사용권을 얻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딴 사람은 사용 못해요. 그 사업권을 따야 돼. 그래서 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따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자기 네트워크를 깐 다음에 이제 운영하면서 여러분한테 가입비를 이제 통신비를 받는 거죠.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와이파이는 어때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쓰잖아. 누구나 허락받고 써요? 그냥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그 AP만 사다가 꽂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노트북에다가 와이파이 카드만 꽂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은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냥 오픈돼 있는 프리퀀시 밴드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대역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비허가 주파수 대역이라고 해요. unlicensed band.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죠? 예,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대역은 라이센스 밴드고요. 그죠? 면허가 필요한 거 면허 대역, 라이센스 밴드고요. 와이파이가 사용하는 대역은요. unlicensed 밴드, 비면허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 ISM 밴드 2.4기가가 해당되는 이걸 ISM 밴드는 unlicensed 밴드예요. 예. 이 ISM의 모약자냐면 아직도 찾아보세요.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그러니까 Industrial이라는 얘기는 산업적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Scientific, 과학적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Medical, 이제 의료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쓰고요. 그죠? 예. 그다음 과학적인 목적으로 뭐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뭐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목적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의료 목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뭔가 굉장히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언라이센스 비면허로 쓰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정해놓은 룰을 정해놓고요. 룰 메이킹을 합니다.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무선랜에 들어가는 카드, 무선랜 카드는요.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표준 규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규격을 따라야 되고 당연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쓸 수 있는 파워가 정해져 있어요. 예, 파워를 너무 높게 쏘면은 서로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죠? 파워를 얼마 이상 쓰지 못하고 하는 룰 메이킹을 다 합니다. 그걸 어겼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 누가 예를 들어서 불법 와이파이 카드를 랜 카드를 무선 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팔잖아요. 파워를 예를 들어서 뭐 100밀리와트 이상 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막 1와트로 쏘는 와이파이를 만들었어. 예, 그럼 무조건 구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해준 이제 그 룰 안에서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뭐 CSMA, CA 이런 그 DCF로 동작하고 이런 것도 다 이게 다 표준 그러니까 룰이 어떻게 되냐면요. IEEE 802.11이라는 규격을 따라야 된다 하고서 룰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그 규격을 안 쓰고 딴걸 가지고 거기서 쓰면은요. 무조건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ISM 밴드 2.4기가 대역의 밴드는 그죠? 어떻게 허가가 되어 있냐면 IEEE 802.11 규격을 사용하는 무선 랜 카드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른 규격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이 2.4기 나중에도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 2.4기가 대역의 ISM 밴드에서는 와이파이만 쓰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무선 네트워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블루투스도 2.4기가 대역을 써요. 예. 그렇지만 블루투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도 이거죠. 블루투스 규격이 있어요. 스탠다드 표준 규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규격을 정해놓은 블루투스 규격을 그대로 만족하는 블루투스 칩을 사용해야만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블루투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상하게 동작하는 블루투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그게 비허가 대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기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2.4기가만 썼어요. 근데 이제
2.4기가 너무너무 이제 사용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고속으로 전송하려고 이제 무선 내도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예, 빨라지기 때문에 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대역폭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기가 대역이야. 그래서 5기가 대역도 비면허 대역으로 할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무선에는 2.4기가 비면허 대역, 그 다음에 5기가 대 비면허 대역을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규격이 여러 가지 나온 게 뭐냐면 2.4기가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과 5기가 대역에서 할 수 있는 규격이 이렇게 나눠진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5.9기가가 여기 있었죠. 그죠? 5.9기가는요. 어디 잘 보세요. 5.9기가 여기 있잖아요. 5.9기가는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이것도 좀 지울게 깨끗하게. 여기 5.9기가 보이나요? 예. 5.9 이거 이제 형광 펜으로 했는데 형광 펜이 안 되네. 예, 여기 5.9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5.9기가 이게 뭐냐 802.12.p 11p예요. 11p. 얘가 조금 특이한 주파수를 쓰고 있는 거야. 예. 이 5.9기가 대역은 비면허 대역이긴 한데요. 여기는 또 특수한 목적의 비면허 대역입니다. 얘는 차량 간 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자율자동차를 한다든지, 그죠?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사용해가지고 예, 자동차끼리 통신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톨게이트 지금 우리가 이제 뭐죠 하이패스 같은 거 물론 하이패스는 이걸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이패스처럼 차하고 뭐죠 뭐 톨게이트하고 그죠 예, 뭐 돈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교통 정보를 내려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지정해 준 게 5.9기가 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필요한 규격을 우리가 11P 규격이라고 만들었어요. 그것도 와이파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수정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4기, 2.4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역폭은 보세요. 22기가예요. 여기 뭐. 22메가예요. 22메가. 그죠? 그리고 전속도는 어디까지냐면요. 1메가, 2메가, 1메가, 뭐 2메가, 5.5메가, 11메가. 그죠? 전부 최대 11메가예요. 최대 11메가. 아무리 높아도 11메가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요. 이게 너무 속도가 무선 랜이 10메가 정도에 머무니까 11메가 정도는 너무 낮다. 좀 더 높이자 해가지고 대역폭을 늘립니다. 예, 대역폭을 어디까지 늘리냐면요. 예, 대역폭은 여기도 지금 대역폭은 이제 사실은 20메가까지 쓰는데 디로 가냐면 여기 보시면 20메가를 쓰면서요 5기가 대역으로 갑니다. 5기가 대역으로 가면서요 선순 속도 어디까지면 54메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높아진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맨 먼저 나온 규격이 여기 보시면 11B 규격이 있었고요. 예, 11B 규격이 있었고 이게 맨 처음 1997년에 나온 건 2메가밖에 전송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11B 규격이 그다음 나왔는데 이게 11메가까지 전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1A 규격이 나오면서 5기가 대역에 쓰면서 대역폭 20메가를 써가지고 54메가까지 전송을 하는 거예요. 속도가 이제 5배 빨라진 거예요. 근데 빨라지면서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OFDM 규격을 씁니다. 우리가 배운 거 있었죠, 그죠? 예, 그 규격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OFDM 규격에서 적용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다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스킵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OFDM 규격을 처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욕구가 있냐면요. 여전히 2.4기가 이제 11B가 있었잖아요. 그죠? 2.4기가 되어 여기 2.4기가죠. 어디 갔어요? 2.4기가. 예. 2.4기가 대역에서 OFDM을 사용하는 규격을 또 만듭니다. 예, 그게 11G예요. 예.
처음에는 그 OFDM 방식을 안 썼어요. 예. 11A에서 처음 썼거든요. 예. 근데 11A는 5기가 대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이제 2.4기가에서 동작하는 와이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아니, 와이파이를 만들 OFDM을 쓰는 규격을 만들기 위해서 11G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요구가 나냐면 전속도가 너무 낮다. 더 높이자. 예, 그래서 이제 전속도를 어디까지 가는 걸 이제 수백 메가bps로 갈 수 있는 규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나온 그래서 HT-OFDM이라고 부릅니다. HT는 뭐냐면 하이 트루풋. 여기 HT는 하이 트루풋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이 트루풋 OFDM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한 288메가 나중에는 뭐 600메가까지 그죠? 대역폭도 이제 600메가라는 대역폭이 이제 20에서 40으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2.45기가 다 사용을 해요. 근데 어쨌든 얘는 11N이라는 규격이 나오면서 11A가 나오면서 11N이죠. 11N 규격이 나오면서 속도가 수백 메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 대역폭이 지금 54메가 전송하다가 수백 메가로 가려고 그러면 대역폭이 훨씬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상식으로 앞에서 배운 피지컬에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 근데 대역폭이 별로 안 늘어나요. 20에서 한 40 정도밖에 안 늘어나.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20을 쓰는데도 속도가 50에서 288까지 가니까 그죠? 대역폭을 높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뭔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가 공의 색깔을 여러 개 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6QAM, 64QAM, 뭐 그죠? 예, 256QAM 뭐 이런 걸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예요? 성능이 그죠? 예, 정을 많이 찍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죠? 예, 성능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공의 색깔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막 많이 쓸 수는 없다는 거죠.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기술이 나오냐면 미모 OFDM 기술이 나옵니다. 미모. 여기 미모라는 새로운 기술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마이모, MIMO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제가 파트 3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네. 무선에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전통적인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OFDM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미모 OFDM 기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건 다 미모 OFDM 기술 씁니다. 자, 여기 지금 HT-OFDM이라고 쓴 게 OFDM을 쓰고요. 하이 트루풋, 속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트루풋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이 미모 OFDM인데 그 뒤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Very High VHT. HT는 하이 트루풋이고요. VHT는 Very High 트루풋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더 높이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로 가냐면 수백 메가를 넘어서 기가 bps 단위로 가겠다는 무선 단에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단위가 346, 800메가 그다음 1.7기가, 3.4기가 이제 기가 단위로 넘어갑니다. 수백 메가에서 기가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 높은 대역으로 더 뭐죠? 더 높은 속도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대역폭을 높입니다. 대역폭. 그래서 160메가까지 대역폭 올라갑니다. 대역폭 높이면 속도 빨라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게 미모 OFDM을 써야 되는 거고요. 대역폭은 5기가를 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쭉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은요. 발전하는 방향은 계속 뭐죠?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 11메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997년에 나온 와이파이는 11메가밖에 전송 못했어요. 그게 이 많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수기가 bps까지 전송하는 그죠? 예, 그런 네트워크로 발전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기술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OFDM 기술이 들어오고 미모 OFDM 기술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 규격이 11AC예요. AC 기억해 두세요. 11AC 규격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가비피스 단위로 전송이 가능하더라. 근데 그 다음 단계 나온 게 11AXS. 얘는 뭐냐면요. HEOFDM. OFD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미모 OFD를 쓴다는 얘기고요. HE는 High Efficiency 약자입니다. 효율성을 높였다. 자, 11AX 규격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극히 최근에 상용화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파이 6라는 규격이에요. 와이파이 6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파이 6라는 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세요. 광고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와이파이 6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 6가 바로 11AX 규격이고요. 얘는요. 보시면 속도도 높아요. 속도도 1기가, 2기가, 4기가, 9기가.
그리고 대역폭도 지금 뭐 40, 80, 160 이렇게 쓰고 있어. 대역폭은 이제 똑같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쓰는데 속도가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죠. 그죠? 속도 더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진 것뿐만 아니라 얘는 또 특징이 뭐냐면요. 뚜루푸스, 하이 이피션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효율성을 굉장히 높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와이파이가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와이파이의 뚜루푸스를 떨어뜨리는 자연 치명적인 게 뭐예요? 충돌이죠.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와이파이는 그죠? 예, 상당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 피해줘야 되니까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혼잡이 높아지면 어떻게 했더라? 컨텐션 윈도우를 계속 늘리잖아요. 컨텐션 그래서 백오프를 시켜가지고 백오프 넘버를 골라야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컨텐션 윈도우 사이즈가 있는데 이걸 막 키우면은 그죠? 예, 백오프 값이 큰 게 나오면 많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는 사용자 숫자가 많아지면 잘 동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11AX 규격은요. 사용자가 많더라도 잘 동작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점점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와이파이를 써야 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대표님과 여러분들이 와이파이가 잘 동작 안 하는 데가 어디냐면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 한 칸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 지하철 그건 괜찮아. 한 칸에 사용자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밀집한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서 전부 다 동시에 와이파이 쓰려고 그러면요 한계가 생깁니다. 그게 결정적인 데가 어디냐면 스테디움이에요. 여러분들 야구장 같은 데는 와이파이 깔아놓고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밀집한 지역에서 이제 좀 성능이 잘 나오도록 만들려고 한 게 11AX 규격이다, AX 규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규격들을 지금 얘기를 했지만 크게는 뭐죠? 주파수 대역을 어디에 쓰느냐, 그다음에 대역폭을 얼마나 쓰느냐, 그죠?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레인지. 얼마나 멀리까지 그죠? 내가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체는 보세요. 한번 어느 정도예요? 20m, 35m, 40m, 75m 뭐 대부분 인도어는 실내에서는 그래서 실내에서 30m 정도면 뭐 오케이 30m 꽤 큰 거죠. 그죠? 실내니까. 근데 실외로 나가더라도요. 보통 100m, 200m 뭐 이 정도 내외예요. 그런데 특정 규격 보세요. 어떤 규격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11P나 11Y를 보면 얘네는 이제 1km, 5km까지도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파워를 높이거나 뭔가 다른 수단이 필요해. 거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와이파이를 만들 때는 수백 미터 정도까지 실외에서는 그냥 100m, 200m 정도 가도록 그 정도 거리만 커버하는 그런 무선 네트워크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LTE 같은 경우는 수 킬로 뭐 필요에 따른 10km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10km, 20km까지도 늘릴 수 있거든요. 예, 커버리지를 높은 산에다가 기죽을 세워놓고서 10km, 20km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에 또 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표지만 좀 관점이 다릅니다. 예, 얘는 어떻게 가르냐면요. 여전히 여기도 뭘 보고 있냐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주파수 레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레인지를 보고 있어요. 어떤 주파수 대역인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주파수를 보고 있냐면요. 크게 네 개로 구분했어요. 네 개로. 어떻게 구분했냐면 밀리미터 웨이브. 제가 예전에 한번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는 뭐냐면 3기가 이상 되는 대역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 해당됩니다. 최소한 30기가입니다. 30기가 이상부터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밀리미터라는 게 뭐냐면 파장이 1mm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1mm 이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밀리미터 단위로 이제 파장이 길이가 그게 30기가보다 더 높은 대역이에요. 그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1기가라는 게 나옵니다. 서브 1기가. 서브 1기가는 뭐냐면 1기가 이하라는 뜻입니다.
네, 쓰는 주파수 대역이 1기가 이하. 그 다음에 2.4기가 5기가.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죠? 와이파이는 원래 어느 대역을 써요? 2.4기가 5기가를 쓴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뭐 라이파이라고 해서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라이파이예요, 라이파이. 라이가 뭐냐, 라이트, 빛. 빛으로 무선랜을 동작시키는 방식도 있어요. 예, 물론 많이 이제 보편화는 안 돼 있지만은 이제 집에 있는 이제 그 빛 있잖아요, 불빛, 형광등 같은 게 이제 형광등 같은 게 거기다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심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그 불빛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와이파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 그냥. 예. 지금 이제 이것도 표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라이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개로 보시면 돼. 밀리미터, 그다음 밀리미터 웨이브 1기가 이하, 그다음 우리가 쓰는 2.45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규격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뭐죠? 2.4기가는 뭐 있어? 2.4기가는요. 아까 앞에서 우리 2.4기가 봤죠. 11 A 규격, 11 B 규격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앞에서 제가 11 A 규격, 11 B 규격이 대표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11 N도 있습니다만은 예. 11 A와 B 규격이 들어가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리니까 제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는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다 잊어버리세요. 이 내용은 그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앞에 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서브 1기가를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하는 서브 1기가는 두 개 규격이 있습니다. 11 AF와 AH 규격이 있습니다. 자, 이 서브 1기가 규격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1기가 본래 와이파이는 뭐예요? 2.4기가 5기가를 사용했잖아요. 예. 근데 1기가 이하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기가 이하를 쓰는 규격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11 AF 규격과 11 AH 규격을 만들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요. 바로 IoT입니다. 여러분들 IoT 들어보셨죠? 인터넷 오브 띵스. IoT는요. 그냥 여러분들 뭐죠? 집에 이제 스위치 같은 거 껐다 켰다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우스 같은 거, 그죠? 마우스 같은 걸 붙인다든지, 예. 마우스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하는 장치라든지 뭔가 높은 전속도는 필요 없는데, 그죠? 전력 소모가 좀 많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전력 소모가 많다는 얘기는 배터리를 갈아야 되잖아요. 충전을 하거나 배터리를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경우는 내가 충전을 거의 하지 않고 나는 배터리 하나만 달아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거야 말하죠. 1년, 2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전력.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 붙여놓으면요. 이걸 붙여놓으면 내가 그냥 배터리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냥 쓰는 거야. 충전도 안 할 거야 그냥. 예, 그리고 배터리 수명 닿으면 버리는 거야.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 저전력이죠.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그런 무선 랜. 그걸 위해서 만든 게 바로 11 AH와 AF입니다. 예. 아니 뭐 그게 IoT입니다. IoT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IoT 기술이라는 거는 IoT 기술은 제가 지금 다시 할게요. IoT 기술이라는 건 저전력으로 그렇게 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11AH와 11 AH와 AF는요. 특히 뭘 목표로 하냐면은 거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거리.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아까 멀리 도달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수십 미터, 아니 100m, 200m 못하는데 그거를 더 넓은 영역으로 거리를 그러니까 저기 뭐죠?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그죠?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런 용도가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수백 미터 이상으로 그죠? 도달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높은 주파수 대역 때문에 뭐예요? 경로 감쇄가 심해진다 그랬죠? 기억나요? 경로 감쇄가 심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주파수 대역을 낮춥니다. 프리퀀시 밴드를 낮추면은 경로 감쇄가 적겠죠. 경로 감쇄가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호가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멀리까지 도달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11 AF와 AH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1기가 이하로 내려갑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밀리미터 대역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반대야. 이제는
예, 1기가 이하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30기가 이상으로 가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어디 쓰면 60기가 씁니다. 60기가. 예. 60기가 대역의 밀리미터 외역이 보면 60기가 또는 뭐 여기 60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지금 아까 여기 11AF하고 AH는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냐면요. 540 이게 얼마예요? 540킬로 540메가에서 790 아니 잠깐 이게 지금 54메가에서 저기 보세요. 이게 단위가 기가예요. 54메가에서 790메가헤르츠 정도까지니까 1기가 이하죠. 그죠? 여기도 뭐냐면 700, 800, 900메가헤르츠예요. 700, 800, 900. 이게 1기가 이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얘는 60기가들이야, 60기가. 높은 주파수대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넓은 대역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왜 넓은 대역폭을 쓰겠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속도가 다 6기가, 15기가, 20기가. 그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수십 기가 bps예요. 그래서 밀리미터, 그래서 그 규격이 뭐냐면 11, AD, AJ 뭐 이런 것들이, AY 이런 것들이, 이런 규격들이 특히 이제 요 AD 규격이 이제 많이 쓰는 거죠. AD 규격이 그죠? 예,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을 쓰는 60기가죠. 대역을 써서 160메가 씁니다. 대역폭. 160메가 대역폭을 써가지고 거의 6기가 이상을 전송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들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건 제가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 중에서 1기가 이하 대역을 사용하는 규격은 뭐냐, 뭐 이런 질문 그죠? 또는 뭐 어떤 목적으로 쓸 건데, 그죠? 어떤 규격을 사용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아니면 다음 중에서 뭐 10기가 bps 이상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는 규격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막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큰 틀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큰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제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죠? 예. 어떤 규격이 있는지.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 여기 특히 이제 보면요. 여기 TVHT라는 게 나왔는데요. TV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V의 텔레비전. 그 TVHT는 TV 하이드로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어디냐면 요 TVHD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11AF 규격인데 요 주파수 대역 있죠. 요거. 아까 54메가에서 790메가헤르츠 요 대역 있잖아요. 여기 무슨 대역인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보고 있는 텔레비전 TV 방송 대역이에요. 그래서 11AF 규격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와이파이인데 TV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와이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럼 뭐 TV 방송 대역에서 내가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 근데 그걸 쓴다는 얘기는 TV 방송이랑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TV 방송이랑 신호가 같은 대역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TV가 옛날에 좀 아날로그 방송이었는데, 그죠? 아날로그 TV였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부터 다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디지털로 바뀌면서 채널이 이제 TV 방송 채널이 이제 남아돌기 시작했어요. 일부 대역은 안 써요. TV로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돼요. 다 디지털로 바꾸고 나서요. 그래서 빈 TV 우리가 이제 TV 와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TV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TV 와이트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남아 있는 안 쓰는 TV를 안 쓰는 대역이 이제 남은 대역이 있거든요. 그 대역을 와이파이를 쓰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TV HT라고 부릅니다.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제일 최근 가장 최신 규격이 바로 와이파이 6입니다. IEEE 802.11ax. 그러니까 와이파이 6라는 얘기는 그냥 별명이에요, 별명. 상표처럼 이렇게 와이파이 6 이런 식으로 상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상표를. 예. 그리고 얘를 이제 얘의 표준 규격은 IEEE 802.11ax AX 규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규격은 왜 만들어졌다고요? 얘는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 기능을 다 하면서 밀집 지역,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밀집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highly dense user distribution, 굉장히 덴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대표적인 게 스테디움이죠, 운동장, 운동 경기장 같은, 야구장 같은데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고 있거든요. 예,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 미모 기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다음에 OFDM 기술 당연히 들어가고요. OFDM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OFDM하고 OFDMA 기술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파트 1에서 배운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사실. 예, OFDMA 기술도 나오고요. 예,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 빔포밍 기술은 이제 파트 3에서 나올 거고요. 예, 그다음 대역폭은 160메가까지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미모 기술입니다. 미모 기술. 예, 여기 이제 멀티 유저 미모라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미모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1024 QAM 이건 공의 색깔이 몇 개까지? 공의 색깔이 1024개 공의 색깔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송할 때마다 10비트까지 전송할 수 있다는 2의 10승에 1024는 거죠. 그래서 공 하나 던지면 10비트까지 전송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 이렇게 못 썼어요. 1024 콘까지는 우리가 쓸 생각을 안 했는데 LTE만 하더라도요. 어디까지 쓰냐면요. 예, LTE도 1024 콘 안 써요. 예, 256 콘까지 씁니다. 256. 예, 근데 와이파이 AX 그러니까 저기 8.11 AX 규격에서는 1024 框까지도 쓴다. 그다음에 여기 BSS 칼날인데 여기서 여러분 아는 나라 나왔다. BSS 뭐였더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였더라? 베이직 서비스 셋이죠, 그죠? 예. 그래서 AP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AP에 묶여 있는 그죠? 묶여 있는 그 스테이션들 집합을 우리가 BSS 베이직 서비스 셋이라고 불렀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BSS, 이게 BSS, 여기도 BSS.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BSS끼리 또 서로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간섭이 있거든요. 서로 간섭이 있다는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밀집 지역이 되면요, 사용자 숫자가 많아지면 더 심각해집니다. BSS가 너무 많아, 그죠? 예, 그럼 BSS끼리 충돌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충돌이 잘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11AX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11AX 중에. 근데 걔네들은 어떤 개념이냐 칼라린 개념이 나옵니다. 칼라린 색깔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것끼리는 서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뭐좀 어드밴스 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 어쨌든 칼라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간섭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에서 채널 아까 우리 프리퀀시 밴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대역에서 동작할 거에서 뭐라고요? 2.4기가 하고 5기가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널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비면허 대역입니다. 2.4기가 2.4기가 비면허 대역에서 채널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자, 2.4기가 대역이 정확히 어디까지 지금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게 돼 있냐면요. 2.4기가하고 2.5기가 사이를 쓰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채널 전부. 자, 여기서까지 하면서 이제 채널 하나가 채널 이렇게 보죠. 이거 하나가 얼마냐면요. 22메가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22메가 막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가 22메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4기가부터 2.5기가까지 그죠? 예, 여기는 얼마입니까? 0.1기가잖아요. 그죠? 0.1기가는 얼마예요? 100메가헤르츠죠. 100메가헤르츠. 그죠? 약 100메가헤르츠잖아요. 그죠? 예. 100메가헤르츠니까는 22가 몇 개 들어가요? 5개는 못 들어가. 4개 들어갈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2.4기가부터 2.5기가 사이에 100메가니까 대역폭이 100메가 안에는 22메가짜리 채널을 몇 개 넣을 수 있다? 최대 4개밖에 못 집어넣죠. 예, 그 4개가 여기입니다. 여기 2. 잠깐만 색깔 좀 다른 거 쓸게요. 여기 아이고 색깔이 안 나오네. 예, 여기 2.412. 2.412 기가의 채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 캐리어 프리퀀시입니다. 캐리어 프리퀀시. 가운데, 가운데. 2.347에 하나 있고요. 2.462에 하나 있고 2.484에 하나 있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채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100메가 대역폭 안에 22메가 4개 채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
겹치지 않죠,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난 오버래핑이라는 표현, 난 오버래핑. 겹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에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그래. 연결하려고 그러면 채널이 있어야지 통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옵션이 있는 거예요. 채널이 4개가 있어.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제 연구실에서는요, 와이파이 신호 잡으면,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와이파이 신호 잡으면은 여러 개가 쫙 잡히지 않아요? 와이파이 그 AP가, 액세스 포인트가 여러 개 잡히죠. 그죠? 예. 여러 편 잡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신호가 여러분들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막 10개씩 잡히게, 제 연구실에도 잡아보면요, 막 어떤 때 10개씩 잡혀요. 왜냐하면 옆방 다른 교수님들 신호도 들어오고 우리 학생들 연구실의 신호도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예. 그거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이제 같은 신호가 들어오면은 같이 나오고 이제 그 나눠 쓰는 거예요. 쓰는데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하는데 다 경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서로 이 채널들 잡히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를 잡았어요. 1번 채널 잡았어요. 제가 1번 채널 잡았는데 제가 와이파이를 잡으면은요, 저하고 같은, 그죠?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애들이 문제예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애들은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번 채널을 사용하는, 제 주변에 1번 채널을 사용하는 AP가 있고 2번 채널을 6번, 번호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번이 아니고 6번인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1번이고 여기 6번이고 여기 11번이고 14번이거든요. 그러면 6번 채널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있고 또 11번을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있고 다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 네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죠. 4개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서 쓰는 거예요. 고를 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나한테 가장 간섭이 적게 미치는, 그죠? 가장 채널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 사용하는 거 신호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간섭이 적게 들어오는 채널을 골라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이내믹 프리퀀시 셀렉션이라고 해서 그때 가장 좋은 데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기본 핵심이고요. 예, 이때 이제 전부 채널이 전부 겹치지 않고 나노 오버랩돼 있다는 거 보이죠. 그죠? 이건 이제 11B예요. 11B가 이제 처음에 나온 규격 중에 하나거든요. 예, 11B 규격이고요. 뒤에 이제 11G하고 11N 규격, OFDM을 사용하는 규격이 나왔잖아요. 그죠? OFDM 사용하는 OFDM 20메가를 씁니다. 그래서 OFDM에서 채널 3개를 정합니다. 이렇게. 1번 채널, 6번 채널, 11번 채널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20메가예요. 이게 20메가. 20메가씩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여기 하나 있고 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11N 나왔잖아요. 그죠? 11N 채널 40메가거든. 40메가 이렇게 하나 있어. 예. 그러면 요 대역 안에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대역 안에서는요, 여기는 채널 이가 하나밖에 없고요. 얘는 채널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 중에서 골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1N을 쓸 경우는 골라 쓰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채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11N을 쓰게 되면 20메가짜리 채널 3개가 존재하는 게 중에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오버래핑 방식이고요. 근데 어떤 방식이 있냐면요, 오버래핑 채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버래핑 채널은 어떤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쭉 보시면요, 번호가 매진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1번은 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네, 색깔 좀 바꾸는 거 아니에요. 2번은 여기에요. 2번.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예, 1번이 여기에요. 1번이. 예. 그 다음에 2번 채널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2번이에요. 그래서 3번은요. 3번은 여기가 3번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다 보면 아까 여기 6번 있죠. 6번. 6번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6번이 번호가 여기 6번. 6번이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 6번이에요. 6번. 예, 이게 6번이에요. 그럼 1번하고 6번하고는 안 겹치죠. 그죠? 예, 아까 나눠 1번하고 6번하고 안 겹쳐. 1번하고 6번이 안 겹쳤잖아요. 여기 보시면 1번하고 6번 안 겹치죠. 그죠? 근데 2번, 3번, 4번, 5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서로 막 겹치죠, 지금. 연속해서 쭉 겹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2메가 대역폭이 막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똑같은 이제 그림입니다. 똑같은 게 색깔별 표시해 놨잖아요. 그죠? 예, 겹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겹치면 안 되죠. 1번 만일에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사용하는 1번 밴드와 1번 채널과 2번을 동시에 쓰게 되면 겹쳐 있으면 1번 사용하는 애하고 2번 사용하는 애 신호가 그죠? 간섭이 있겠죠. 근데 사용자가 너무너무 많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것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6번 뭐 이렇게 그다음에 11번, 14번만 쓰면 되겠지만 그러면 서로 겹치지 않으니까 서로 간섭이 없어서 좋긴 한데 채널이 4개밖에 없으니까 채널이 4개밖에 없으면 이 4개를 서로 막 고르다 보면은 그죠? 한 군데 많이 몰리게 될 거야. 한 채널에 많이 몰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을 쭉 여러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오버래핑 채널 쓰는 거예요. 근데 오버래핑을 쓰면 분산은 되긴 하지만은 채널과 채널이 겹치기 때문에 간섭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오버래핑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나노 오버래핑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성능인데요. 아, 시간이 다 됐군요. 예. 예, 제가 빨리 요거만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 예. 요 그래프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가로축은 뭐냐면요. offered load라는 여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부하입니다.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뭐 아니면 이메일도 보내고 뭐 카톡도 하고 막 트래픽을 발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트래픽 발생시키면은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부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부하를 여러분들이 막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송 속도로 볼 수 있어요. 뭐 0.1메가, 1메가, 10메가, 100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막 트래픽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10메가 트래픽, 100메가 트래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단말기가 막 이제 뭔가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네트워크에서 내려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트래픽 내려받는데 내려받는 내가 이제 넷플릭스로 막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0메가로 또는 20메가로 막 내려봤는데 내려받는 게 다 이제 그대로 나한테 전달되느냐? 아니죠. 뭐 그렇게 안 되죠. 계속 충돌을 감수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맥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보낼 게 있다고 다 보낼 수 있으면 못 보내지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되면 보내고 싸워서 이겨야 내가 보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죠? 내가 보낸 놈이 그대로 못 가고 보내야 될 놈이 그대로 못 가고 막 쌓여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보내야 될 것 중에서 얼마만큼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게 트루풋이에요. 트루라는 말이 뭐예요?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다음에 푸시라는 얘기는 아웃풋이라는 얘기예요. 네트워크를 지나가지고 얼마나 밖으로 나갔냐 이 얘기거든요. 그게 트루풋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메가를 전송하면요, 100메가를 내가 보낼 게 100메가야. 근데 100메가면 여기 100메가가 나가야 되는 100메가 못 나고 여기 보시면 20메가밖에 못 나가. 예. 그래서 낮을 때는요. 보낼 게 작을 때는 내가 작은 데이터, 적은 양의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면 다 통과를 할 겁니다. 용량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보내고자 하는 트래픽이 많아지면 부하가 높아지면 더 많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많이 경쟁을 해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 세츄레이시 되는 거예요. 트루풋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트루풋이.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 속도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빠른 네트워크는 트루풋이 높은 거예요. 많이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파이프가 큰 거야. 그래서 11G는요. 파이프가 54Mbps 파이프고요. 피크 레이트입니다. 11N은요. 600Mbps 파이프예요. 한 10배 더 빠른 거야. 그 파이프가 크면은 물을 많이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11G를 하게 되면요. 막 물을 많이 내보내려고 했는데도 다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11N은 훨씬 더 하이트루풋이에요. 파이프가 크기 때문에 뭔가 물을 많이 내보려고 그러면 물이 많이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은 거야. 그죠? 빠를수록 파이프가 쭉 커지니까 들어오는 대로 많이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세츄레이시 될 수. 얘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세츄레이시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그대로 다 내보낼 수 있더라. 파이프로 다 쏟아낼 수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한번 그냥 보세요. 아까 11 규격이 있었잖아요. 11 규격 이게 1997년 버전이에요. 그다음에 11B, 11A, 11G, 11에서 마지막에 11AF, AH, 그다음 AX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주파수 대역을 쓰느냐 아까 제가 설명 쭉 했죠. 예, 이거 요약 정리한 거예요. 대역폭은 얼마나 쓰느냐 쭉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모듈레이션 쓰느냐, 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OF대만 아시면 돼요. OF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최대 전송 속도 아까 수기가비트에서 전송한다, 수백 메가 전송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리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그죠? 예, 수십 미터. 그다음에 AF는 멀리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 왜? 주파수 대역이 1기가 이하기 때문에, 그죠? 얘도 1기가 이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 파워는 다 100메가 정도밖에 100메가. 근데 AD 같은 경우는요, AD는 10메가, 10mW를 씁니다. 예. 얘는 몇십 mW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높은 파워를 쓰면 더 멀리 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 와이파이는 100메가 정도, 100mW 정도 써요. 100mW 정도 쓰는데 요 AD 같은 경우는 10mW밖에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높은 60기가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되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높으면은 어차피 멀리 못 가. 네. 그래서 얘는 목적이 멀리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밀리미터 웨이브 빠른 속도로 가까이 있는 것끼리 빠른 속도로 연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낮은 파워로 거리 보세요. 10m밖에 안 돼. 그러니까 멀리 내가 내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낮게 써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설명한 거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버리지라는 게 거리,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여기 낮은 주파수잖아요, 그죠? 얘네들. 낮은 주파수 대역이 훨씬 더 멀리 커버하고 지금 11AD 방금 본 것처럼, 예, 11AD 같은 경우는 한 10m도 뭐 10m도 못 가요, 실제로는요. 뭐 1, 2m, 2, 3m 이렇게밖에 못 간다고 보면 돼요. 예, 최대 10m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됐죠? 예,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의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와이어리스 펜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펜으로.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오피스 아워 없습니다. 예, 3시 30분에 그냥 강의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 날은, 네. 뭐 아니 다시 오피스 아워는 있을 수도 있겠네. 예, 그냥 제가 오피스 아워 못 하게 되면 미리 연락드릴게요.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